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원여사 경제입니다. 자, 우리 24강, 요 이제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 단원인데, 요 단원은 도표기 때문에 제가 전 강 마지막에서 언급했다시피 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일단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제가 도표를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 도표 풀이 방식이 좀 일반적이진 않아. 좀 일반적인 풀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EBS는 너무 원론적이고, 그냥 뭐 다른 선생님 들으세요. 어, 선생님 들으세요. 제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게 체화되면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인간 강사의 해설 강의를 다 봐. 음. 듣보잡까지는 보지 않고요. 좀 메이저? 각 사이트에 1타, 2타까지는 보는 것 같은데, 어, 계층 이동은 사실 다 비슷해요. 계층 이동은 사실 다 비슷한데 부양비나 아니면은 사회보장제도 도표는 저처럼 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제가 듣보라는 제가 전 듣보죠. 제가 듣보라는 증거기도 한데 저처럼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도표 풀이 방식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풀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심심해서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도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좀 같이 익혀야지만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푸는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뭐 필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편하게. 음. 근데 이거 도표 풀이 접근 방법을 먼저 보기 전에 일단 요 단원의 개념이 몇 개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는 사회 이동이에요. 어, 사회 이동인데, 이거는 이제 계층 이동이랑 뭐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첫 번째, 첫 번째, 이동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뉘냐면은,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이 있어요. 음. 자, 수직 이동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동 방향이 상이나 한 거야. 그러니까 위로 이동하거나 아래로 이동하거나.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이동 방향이 상인 거를 무슨 이동이라 그러냐면은 상승 이동이라고 하고, 이동 방향이 아래인 것을 하강 이동이라고 한다. 음. 그럼 수평 이동은 이동 방향이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닌 계층이 대물림된 것을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기준은 이동의 원인이 있습니다. 얘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인적 이동이랑 구조적 이동이 있죠. 음. 개인적 이동은 말 그대로 개인의 노력이나 뭐 능력에 따른 이동이 되겠고, 뭐 이런 거죠. 가난한 농부의 출신이었던 갑은 열심히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는 뭐 대형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이동이죠. 구조적 이동의 구조적 이동은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형,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이동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모가 노예였던 갑은 본인도 노예로 살고 있었으나 신분제 폐지로 인해서 뭐 현재는 뭐 평타는 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동 범위가 있는데, 얘는 이제 조금 필기할 게 있어요. 좀 필기할 게 있어. 일단 들어봐봐. 이동 범위는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이 있거든. 응. 세대 내 이동은 뭐냐면은 본인의 최초 계층이야. 그럼 얘 최초 계층이 뭐냐? 뭐 최초 계층이 뭐 태어난 순간부터 계층이 정해지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최초 계층은 뭐냐면은 보통 사회에 처음 딱 진출했을 때의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20살 아니면 뭐 대학 졸업 직후 우리가 보통 사회에 진출하잖아. 응? 이제 그때를 최초 계층으로 보는 거야. 어? 그럼 본인의 최초 계층에서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본인의 현재 계층,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최초 계층, 여기서 말하는 최초 계층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당시의 계층인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현재 계층,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사회에 진출했을 때 중층이었는데 어, 도박하고 막 그러다가 하층이 됐다. 응?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 세대 간 이동, 요게 좀 중요해요. 음. 자, 세대 간 이동은 부모의 계층에서, 요거 정말 많이 헷갈렸는데, 둘 중에 뭐랑 비교하는 것 같아? 맞아요. 본인의 현재 계층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 범위에 따른 구분, 요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계층 구조가 있는데, 음, 첫 번째, 음, 뭐였지?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또 두 개로 나뉘죠. 개방적 계층 구조와 폐쇄적 계층 구조로 나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냥 개방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개방적 계층 구조고,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 가능성이 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 과거의 신분제 이런 것들이 폐쇄적 계층 구조에 해당하고, 요거 단골 손지거든. 요거 진짜 한 두 번에 한 번꼴로 나와. 음, 도표에서. 우리 수능 실전 문제에 117페이지 2번에 니은 선지 볼래?
병국은 갑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났다. 이거 보는 것보다 기출 보는 게 훨씬 낫겠네. 우리 기출 플러스로 넘어갈게. 응. 뭐 하나도 안 나왔네? 응. 그럼 다시 아무튼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 마더텅 있는 사람 마더텅 한번 보세요.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응.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왜 웃어?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이게 수특이 많이 없네? 어. 아무튼 단골선자. 저를 믿으세요. 수특이 많이 안 나왔을 뿐이지 마성이 진짜 많다니까? 근데 이거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 폐쇄적 계층 구조는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방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답이 될까봐?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쫄리니까 99.5% 정도로 할게요. 99.5% 확률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나오면 걸으셔도 돼.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일단 폐쇄적 계층 구조가 되려면은 시기가 두 개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뭐 예를 들어서 T년에 갑국의 계층 구조가 상, 중, 하 이렇게 있는데 뭐 30, 50, 20이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에서 T년 갑국의 계층 구조는 폐쇄적이다. 갑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어떻게 알아? 판단할 수 있어? 왜? 몰라요. 몰라요? 어.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럼 수직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기간이 하나만 나와 있어. 응? 그러면은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간이 하나가 나오면은, 시기가 하나가 나오면은 일단 알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t 플러스 10년의 갑국의 계층 구조가 또 30, 50, 20이다. 똑같은 거지, t년이랑 t 플러스 10년이랑. 그럼 이러면 폐쇄적이야? 왜? 구성 비가 같으면은, 그러니까 상층도 30이었는데 30이고 50이었는데 50이고 20이었는데 20이면 수직 이동이 발생을 안 한 거 아니야? 안 한 거 아니냐고. 그게 폐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죠. 왜? 수직 이동이 안 이루어졌으면 폐쇄적인데? 인구수를 몰라요. 그럼 인구수가 같다는 조건까지 줬어. 그럼 폐쇄적이지. 네. 아니야. 왜냐면은 봐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30명이 여기로 내려가고 여기 30명이 여기로 올라간 거야. 응? 나머지 뭐 20명 이렇게 가고. 응? 그럼 여기 더는 50이고 30이잖아. 그럼 수직 이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층 구성 비율이 똑같을 수도 있어.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폐쇄적 계층 구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두 시기에 계층 구성을 똑같이 주겠니? 그런 경우도 없지만 마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쇄적이라면은 뭐 정말 이동이 한 명도 없었다. 모든 계층에서 대물림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야? 그 문제를 왜 풀어?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9, 5로 바꿀게요. 어. 아무튼 이제 그런 이유로 수직 이동 가능성, 폐쇄적 계층 구조는 선제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답이 될 수 없어요. 99.95%의 확률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구분인데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왕별표 쳐두시고 한 3개 정도. 음. 이제 첫 번째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네, 두 번째가 모래시계형이고, 세 번째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데, 자, 구성 비율을 보시면은,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상층이 가장 적고 하층이 가장 많은 그런 이제 계층 구조가 되겠고, 모래시계형부터 볼게요. 모래시계형은 중층이 가장 적어요. 이제 모래시계가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어, 이렇게 생겼잖아. 가운데가 호리호리하죠? 중층이 가장 적어. 근데 모래시계인데, 모래시계, 이거 내가 지금 밑에를 더 크게 그렸는데, 보통 모래시계는 위아래 사이즈가 똑같잖아. 그러면은 하층이랑 상층이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하층이 가장 많습니다.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데, 밑에가 더 넓은 모래시계야. 근데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응? 하층이 가장 많아.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많고, 하층과 상층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응? 중층이 그냥 가장 많으면 돼. 응?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오면은 항상 따라 나오는 선지가 사회통합의 유리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사회통합이 되려면 어떤 층이 가장 많아야겠어? 음, 그치. 그렇지. 중층이 가장 많아야 돼. 사회통합에 유리하다는 거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사회통합에 유리하려면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아야 되고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가끔 나오는 선지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나오고, 피라미드형은 잘 안 나오는데, 응? 얘는 이제 과거 봉건적 신분사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은 피라미드형의 특징이다 라고 그냥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요 단원의 이제 개념 설명을 한 거예요. 개념 설명. 응. 그러면은 어, 이거 다 머릿속에 넣니? 다 넣었어. 응. 그럼 이제 나랑 도표를 어떻게 푸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도표. 어, 도표는 일단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도표 1번 계층 이동 도표. 자, 우리 계층 이동 도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 음, 계층의 구성비를 물어보는 도표가 있어. 계층의 구성 비율.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어, 두 가지 이상 세대의
계층 이동을 물어보는 도표가 있는데 당연히 누가 더 쉽겠어? 얘가 더 쉬워요. 얘는 이제 난이도 최하야. 얘는 개념 킬러보다 쉽습니다. 얘는 한 중상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푸냐. 자, 얘는 각 국가나 지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각 국가의, 지역의, 그 다음에 연도가 반드시 나올 거야. 연도별 계층 구성 비율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갑국, 뭐 을국, T년, T 플러스 10년, T년, T 플러스 10년에 상층, 중층, 하층, 뭐 이렇게 하시면 돼. 뭐 이렇게 써볼게요. 뭐 10, 30, 60, 20, 60, 20, 10, 70, 20, 그 다음에 30, 20, 10, 7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각 국가나 지역의 연도별 계층 구성 비율 파악하는, 이게 1번이야. 1번. 2번. 계층 비율의 모양을 파악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 무슨 형 계층 구조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야. 얘는 갈수록 많아지니까 피라미드, 얘는 다이아몬드, 얘는 네. 모래. 얘가 모래시계형이죠. 중층이 가장 적고 하층이 가장 많은 게 모래시계니까. 그 다이아몬드는 꼭 안 중, 같아도 되나요? 안 같아도 된다 했잖아 아까. 중이나 중층이 가장 많고 상층이나 하층은 따로 물어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 조건을 좀 적용시켜 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갑국의 인구가 을국의 인구보다 뭐 2배 많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 갑국의 인구가 2배가 더 많으면 갑국 전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거든. 근데 선지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T 플러스 10년 갑국의 상층 인구가 T 플러스 10년 을국의 상층 인구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인구가 같은 거야? 비율이 같은 거죠. 비율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두 가지 이상 세대의 계층 이동인데 보통 두 가지 이상이라고 하면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의미하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표를 재구성하셔야 돼. 이게 어려운데 이 표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바둑판처럼 그리시면 돼요. 그럼 총 몇 칸이야? 그 다음에 여기 총 몇 칸인지를 써야 되지. 이제 총 16칸짜리 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각 수치들을 어,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쭉 더해서 여기다가 쓰고 쭉 더해서 여기다 쭉 더해서 여기다 이렇게 더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 여기는 다 합쳐서 100이 나올 겁니다. 이런 표를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동그라미를 일부러 다른 색으로 좀 그렸거든. 이게 이제 이 자리가 의미하는 거고
자, 보통 여기에다가 부모 세대를 쓰고 여기에다가 자녀 세대를 쓰거든. 응? 응? 그럼 봐봐. 자녀 세대 상층은 요거야, 요거야? 위쪽에. 요거지? 이렇게 읽으시면 돼.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계층 대물림입니다. 요거 어디다 써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을 찍어놨다 이따가 쓰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부모 세대도 상층인데 자녀 세대도 상층. 부모 세대 중층인데 자녀 세대도 중층. 부모가 하층인데 자녀도 하층인 대물림을 의미하는 거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얘는 상승 이동입니다.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가 상층이야. 부모가 하층인데 자녀가 상층이고, 부모가 하층인데 자녀가 중층이지. 그럼 다 상승 이동이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하강 이동이에요. 부모가 상층인데 자녀가 중층이나 하층이고,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가 하층이고, 이런 걸 이제 하강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구성은 반드시 부모 세대가 위에 있고 자녀 세대가 옆에 있고, 이게 다 상중하 순서로 있을 때만 해당하는 거야. 하나라도 바뀌어 있으면 안 돼. 이게 이제 다른 거고. 이 표만 그리시면은 다 풀 수 있어요. 이 표만.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상중하, 상중하 이렇게 안 준단 말이야. 근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118페이지에 4번 문제 볼래? A, B, C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우리가 A, B, C를 직접 찾아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찾을 거야? 밑에 이제 단서가 있겠죠. 그럼 단서를 읽으면 되는데 이게 진짜 복잡한데, 음, 너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거 미출제 요소예요. 우리 교육청이나 사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평가원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올해 나올 겁니다. 올해 나올 거야. 뭐냐면은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거든. 여기도 상층, 중층, 하층. 여기도 상층, 중층, 하층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총 9가지 화살표를 그릴 수 있지. 그지? 한번 그려볼게. 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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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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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부모 세대 먼저 볼게요. 자, 부모 세대의 상층을 한번 볼까? 응. 우리 부모 세대의 상층을 보면은 여기지. 화살표의 방향을 좀 볼래? 지금 방향이 몇 개밖에 없어? 두 개지.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유, 유지랑 응. 하강. 그치. 일치랑 하강이지. 그럼 뭐가 없는 거야? 상승. 상승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상층에서는 상승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일단 정리해봐. 그럼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의 하층 한번 볼까? 음. 부모 세대 하층에서는
무슨 방향 화살표가 없어? 하강이동 방향이 화살표가 없지. 부모 세대 하층에서는 하강이동이 불가능하다. 중층은 다 가능해요. 일단 요거 주목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우리 자녀 세대를 보시면은 자녀 세대 상층을 볼게. 얘는 방향이 아니라 색깔을 좀 보세요. 색깔. 자녀 세대 상층은 무슨 색 화살표가 없어? 검은색이 없죠. 여기 검은색 무슨 이동이었어? 하강 이동이지. 검은색 화살표. 그래서 자녀 세대 상층은 하강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세대 상층은 하강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고, 반대로 자녀세대 하층은 무슨 색 화살표가 없어? 빨간색 화살표가 없죠, 여기에. 얘는 상승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다. 요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음. 그런데 자, 하강 이동의 결과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얘는, 그치, 얘는 가장 낮다 이렇게 하시고, 중층은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을 모두 할 수 있고, 상승이동의 결과가 될 수 있고 하강이동의 결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입니다. 중층을 보시면은 실제로 세 가지 방향의 화살표가 다 있고, 여기도 모든 색깔의 화살표가 다 보이죠. 그래서 중층은 모두 가능하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시고 사진 찍어 놓으세요. 중요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윤성우는 뭐 M스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M스킬이 12가지가 있더라고. M이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M스킬, 그 도표풀이 스킬이 12개가 있거든? 어, 나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야, 12개가 좋은 거냐? 두 개가 좋은 거냐? 두 개로 다 풀리면 두 개가 두 개로 다 풀면 두 개가 좋은 거지. 어? 그 두 개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M스킬이라고 할까? 응. 그래, 나는 02, 두 개밖에 없어요. M스킬 2. 어. 첫 번째는 아까 어디다 써놨는데 없어졌네. 괜찮습니다. 머리에 다 있어요. 우리 지수나 아니면은 백분율 같은 게 있어. 응. 요거를 다 분수로 바꿔야 돼. 어? 분수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분수가 나오면은 그거를 지수나 백분율로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어.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a분의 b 곱하기 100 이런 거거든. 근데 사실 얘가 백분율이에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어.
유소년 부양, 노령화 지수 할게요. 이거 이제 나중에 부양비 도표에서 배울 건데,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이야. 응? 그러면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얘들아, 노령화 지수가 예를 들어 40이라고 할게.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들아,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40명이라는 뜻이야 라고 가르쳐. 강사들이 대부분이. 이거 정말 극혐하거든. 왜냐면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라는 보장이 어딨어. 그럼 이제 나중에 또 문제에서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면은 이거 또 막 조작을 해요. 어? 근데 나는 이걸 그냥 바로 분수로 바꿉니다. 40이라는 거는 5분의 2거든. 이렇게 바꾸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의 비가 5대 2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 어? 이게 다른 강사들과 나의 차이점이에요. 내 방법이 한 단계를 단축시키는 거야, 사실은. 응?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분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소년 인구 대 뭐 부양 인구가 1대 5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부분의 유가 몇 분의 몇인 거야? 5분의 1. 5분의 1인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양 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유소년 부양비라고 하거든. 응. 그럼 이제 부분의 유가 5분의 1이라고 나왔지. 이거를 백분율이나 지수로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럼 5분의 1이면은 몇이야? 10. 그치.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 자, 부양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야, 근데 부양인구는 5지? 그럼 20을 곱했네? 그럼 우리 유소년 인구에도 20을 곱하면 유소년 인구는 20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왜냐면 부양인구가 100이라는 가정이 없으니까. 어? 이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 안 어렵지. 너무 쉽지. 어, 마지막 스킬. 마지막 스킬은 통분입니다. 음, 통분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랬을 때 배웠던 통분이랑은 좀 달라. 어, 여기서 말하는 통분은 겹치는 덩어리끼리의 통분이거든. 음, 지금 막 처음 보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강스럽죠. 덩어리? 덩어리가 뭐야? 덩어리는 네 뱃살이 덩어리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까 그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A, B, C로 나와 있잖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건데, A분의 B가 3분의 1이고 B분의 C가 5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5분의 2로 할게요. 숫자가 더 예쁠 것 같아. 음. 자,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A 대 B 대 C의 비율을 찾아야 돼. 어? 그럼 지금 통분은 원래 이제 이거를 갖게 하는 거잖아. 분모를. 원래 통분은 그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겹치는 덩어리끼리 통분을 하자고. 그럼 지금 덩어리가 여기 총 4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응? 이해됐어? 네. 이 중에 겹치는 덩어리는 뭐야? B. B지. 그럼 B가 5지. 얘도 5로 만들자고. 응? 그럼 A 대 B 대 C가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15 대 5 대 2다.
쉽죠. 네. 이거 이제 또 어떻게 푸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푸신 분이 있다는 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자, A 대 B는 3대 1이야. 자, B 대 C는 5대 2야. 이렇게 겹치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게 5로 했으니까 이게 15. 뭐. 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어떤 풀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같죠? 얘는 원래 5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분수를 봤으면은, 아, 이렇게 겹치는구나. 이러고 맞춰주자고. 그럼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쉬워. 근데, 이거 내가 아까 써놓은 거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려운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진짜 어디감? 여기 있네.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거 있어. 자, 볼게요. 자, 예시 1번. 너도 한번 풀어봐봐. 네. 자, A분의 B가 4분의 1이거든? 근데 A 플러스 B분의 C가 3분의 1이야. 미안,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3이야. 자, A 대 B 대 C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도 1분 드릴 테니까 구하시오. 무슨 미지수를 둔 거야? 음. 여기 지금 M 스킬에 미지수가 어딨어? 자, 지워. 여러분, 저는 미지수 주는 거 극혐해요. 토 나와. 내 M 스킬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미지수는 없어. 분수, 통분, 두 가지예요. 자, 그럼 겹치는 덩어리끼리 통분하는데, 그럼 이제, 아니, 씨발, 여기 겹치는 게 어딨냐? 지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겹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눈을 좀 크게 떠봐. 지금, 요렇게가 있는데, 응.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래?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 그럼 얘랑 같아져. 응? 그럼 지금 A가 4고 B가 이러면 A 플러스 B가 몇이야? 5지. 근데 여긴 10이래. 그럼 얘를 8분의 2로 만들어주면은 더해서 10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A 대 B 대 C는 8대 1. 이렇게 하라고. 뭔 미지수야? 이거 어려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다시 다녀야 돼. 이렇게 하자고. 네. 됐어? 네. 자, 예시 2.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가 10분의 7이고, A분의 B가 4분의 3이다. A 대 B 대 C를 찾으세요.
했어? 어떻게 했어? 봐봐. 잘했네. 이제 좀 보이죠? 네. 요 덩어리랑 요렇게를 한 덩어리를 보면은 지금 3이랑 4 더하면 7이잖아. 그럼 7이네. 그러면 통분을 안 해줘도 되겠네. 그럼 그대로 4대 3대 그럼 나머지 하나 다 더하면 10이어야 되는데 두 개 더했더니 7이니까 3 됐어? 자, 마지막 응. 자, A 플러스 B분의 B 플러스 C가 10분의 17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C가 13분의 17이다. 해보세요. 이게 킬러야. 이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온 거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몇 대 몇이 나왔어? 3대 7. 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얘는 지금 겹치는 덩어리가 같죠? 통만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거 하나 빼고 이렇게지. 이렇게 세 개를 보니까 A가 두 개, B가 두 개, C가 두 개야. 그치? 그러면은 요게 요거 더하면 40이지. 그치? 그러면은 얘네는 몇이겠어? 20이겠지. B 플러스 C가 17이래. 그럼 A는? A 플러스 B가 10이야. 그럼 C는? 10. 10. B 플러스 C가, 아니, A 플러스 C가 13이야. 그럼 B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뭐, 요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저랑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팁을 하나만 드릴게. 하나만 주면 좀 그렇다. 두 개 정도 드릴까요? 어, 팁. 선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있거든? 지금까지 설명한 건 선지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고, 선지를 풀 때 팁을 제가 몇 가지 드리면은, 자, 첫 번째 팁이 우리 증가율을 많이 물어보거든? 증가율? 응. 이런 거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t년의 뭐 상층이 40%였는데 t 플러스 50년에 125%가 됐다. 응? 처음 하는 거니까 숫자를 좀 예쁘게 해드릴게요. 자, 상층이 15였는데 75가 됐다. 이렇게 할게. 자, 우리 증가율 구하는 공식이 있어. 한번 써봐. 일단 증가율이라는 거는 뭐가 변했다는 거잖아. 그럼 원래 값이 있고 변한 값이 있겠지. A에서 B로 변했다. 자, 증가율 구하는 공식은 A분의 B-A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증가율 구하는 공식이야. 왜 안 써? 그래? 이게 증가율 구하는 공식이야. 자, 그러면은, 자, 우리 T년의 상층이 15에서 75로 변했대.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게. 얘는 15분의 75 빼기 10하면 60이죠. 그지?
곱하기 100. 그럼 얘는 4지? 4 곱하기 100은 400이죠? 증가율은 40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몇 배가 된 거야? 5배야. 그래서 증가율은 항상 배수와 같이 생각하셔야 돼. 응? 근데 이제 봐봐. 100% 증가했다 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거는 몇 배가 된 거야? 맞아. 그러면 1배는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뭔 50%야. 빵 퍼센트 증가한 거야. 응? 그러면은 4분의 3배는 4분의 3 지수로 바꾸면 몇이야? 75% 증가한 거야. 알았어? 더 증가율, 그 다음에 배수 관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두 번째, 분수의 대소 비교가 있는데 응. 요게 이제 좀 짜증이 나요. 응? 상민아, 네. 11분의 4랑 16분의 3이랑 누가 더 커? 3, 2, 1 모르죠? 왼쪽이요. 왜요? 두 개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을 때 오, 너 그걸 알아? 어. 자, 이게 막 쉽지만은 않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거는 크로스로 곱 안 해도 얘가 분모는 작은데 분자는 크니까 얘가 크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4분의 1이랑 30분의 7? 이런 거는 이제 통분을 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럼 얘를 60으로 만들고, 얘도 60으로 만들면은, 뭐 얘는 60분의 15, 얘는 60분의 14니까 얘가 크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봐봐. 밑에서 대각선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럼 얘 28이죠. 밑에서 대각선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럼 30이죠. 얘가 크니까 얘가 큽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 네. 우왕. 응. 자,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32분의 9랑 7분의 2를 대소비교해 볼게. 응. 이런 건 이제 통분하기도 족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요렇게 대각선 위로 올리면 7, 9, 63. 이렇게 올리면은 64. 여기가 크니까 분수도 얘가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이렇게 하시면 돼. 이 정도 하면은 뭐 사실 거의 다 한 거야. 앞으로 나랑 푸는 모든 도표는 이 베이스에 단원별로 문제풀이 행동 경력이 있어. 뭐 아까 뭐 연도에 계층 비율을 구해라, 아니면 표를 그려라. 그다음에 뭐 저기 사회보장제도는 뭐 가중평균의 원리, 아니면은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아니면은 부양비는 뭐 유분호 표를 그려라.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M스킬 3로 해야겠다. 나중에 하나를 더 알려줘야 돼요. 이 3번이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거든? 들어봤지? 너 이거 못하잖아. 이거는 다음 이 시간에 약간 짱구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 미안. 자, 요 정도로 하시고요. 이게 이제 24강이고요. 25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계층이동 도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